자, 여러분들 이제 9시 넘었네요.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평소랑 똑같습니다. 일단 종목 보는 거는 뭐 금요일이니까 주말간 시간 많으니까 종목 보는 거는 둘째 치고 오늘 제가 오전에 뭐 매매했던 거랑 그리고 전달 사항 있는 거 전달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매매는 잘 하셨나요? 어떻게? 오전에 방송 참여하신 분들 뭐 몇 분 수익 보신 것들 있을 텐데, 금요일 같은 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삼성전자 필두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한 68,400원, 일단은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이 되려면은 뭐 다른 뭐 선도주들도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라든지 좀 시총이 굵직한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야 시장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면에서 이제 뭐 좀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동안에 매매했었던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 둔한 모습이라서, 장 초반에 좀 종목 고르는데 조금 적게 있었는데 오늘 매매했던 것들 한번 보고,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매했었던 종목들을 먼저 볼 건데, 근데 오늘 어떻게 다들 매매는 잘 하셨나요? 보통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지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지 조금 궁금한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카톡방에, 공지방에 한 1번 한 번만 눌러 주실래요? 단기 매매를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단기 매매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내용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뭐 굳이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뭐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돌파하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따라 붙어서 뭐 스캘핑을 친다던가,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도 뭐 나름, 뭐 안전한 매매라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 상대적으로 다른 매매 방법들에 비해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편이라서 그러죠. 그렇게라도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뭐 일단은 그래도 없지는 않으시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했던 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제가 진입한 종목이 이 KNJ라는 종목이죠. KNJ. 일단은, 일단 뭐 말씀드리고 KNJ를 너무 굉장히 짧게 먹어가지고 KNJ를 요거를 제가 또 시가 베팅을 했었죠. 시가 베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시가 베팅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많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수익 실현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더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움직임이 일단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상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제 일봉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월봉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주봉도 주봉인데 저는 월봉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일봉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월봉, 뭐 연봉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일봉과 월봉 이렇게 봤을 때, 어제까지 봤을 때 이 KNJ라는 종목이 신고가 영역이었어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 보시면은 신고가 영역이죠.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와서 또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찍었는데, 신고가 영역으로 도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크게, 동반해주면서 신고가 도전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가지고 분봉상의 모습도 봤을 때, 분봉상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다가 보통 이렇게까지 보시면,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뭐 사실 가는 종목이 가는 거죠. 뭐 요즘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주식시장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시장 보면 가는 종목이 대부분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장 막판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주고 나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시가 베팅은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가 베팅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 단타로 장중 단타가 아니죠. 이것도 뭐 시초가 매매의 일환인데, 네, 자이글도 제가 요 위에서, 네, 이 가격대에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돌파한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중요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뭐 다음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이글도 여기 매수 들어가서 한 3% 정도 수익 실현하고 상한가 한번 찍었더라고요. 찍어서 이렇게 털고 나왔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종목을,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셀 판자리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소액 매수했었던 건데, 앞전에 보시면 판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제 샀다라는 게 바이가 찍혀 있죠. 이게 뭐냐면 어제 시간 외로 사서 그래요. 제가 어제 이거를 시간 외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죠? 제가 눌러봐도 어디 샀다라는 흔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가격 보고 시간 외에 매수를 해서, 시간 외의 가격에 매수해서 오늘 좀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충분히 좀 버텨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티고 나서 결국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이것도 한 3%, 3% 정도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눌림 줄 때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소액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매수하고 이탈해서 손절하고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보통 보시면 이제 제가 고가에서 따라 붙는 종목들이 거의 없죠. 오늘 자이글 같은 경우는 매매할 종목이 사실 장 초반에 워낙 없었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이 워낙 장 초반에 없었고, 요것도 시가에 바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었는데 뭐 놓쳤습니다. 제가 아까 그 KNJ 저거 매매하느라고 놓쳐가지고 여기서 따라 붙었는데, 요런 것들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할 때는 기존 그 눌림 매매 진행할 때보다 비중을 절반 정도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눌림 매매할 때 한 종목에 한 번 매수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돌파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1차 매수를 진행을 해서, 그만큼 이제 눌림 매매가 제 주 매매의 그 정석이 되겠죠. 일단은 오늘 매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매매를 한 거 이제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보셔야겠지만은, 타점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요소가 뭐 재료고 뭐고, 이게 뭐 사실 재료나 차트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하고, 뭐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 이것만 봐도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충분히 뭐 막 이제 뭐 억만금을 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이상만큼은 충분히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세 종목 오늘 제가 매매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만 생각하시고 종목 잘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좀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뭐 결국은 종목 선정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종목 선정. 이 종목 선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종목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다음날 매매할 종목을 전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날 매매할 종목을 이제, 그러니까 내일 매매할 거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정을 해둔다고 한들 다음날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돼. 이제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한두 종목만 설정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차트 좋아 보이고 저 차트 좋아 보이고 이 재료 좋아 보이고 저 재료 좋아 보이고 하다 보면은 종목이 막 5개, 10개씩 막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또 다음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오는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거기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그 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난다. 저 경험으로 감이 아니고 경험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장에서는 사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만큼 잃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법 바나크님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괜찮나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신법도 맞죠. 네.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신법도 신법이고 신법은 이제 그 종목 선정이 되고 나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건데 일단 가장 그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종목 선정이죠. 종목 선정이 거의 한 8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사실 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정형화된 게 없잖아요, 타점이. 뭐, 내 기준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내가 맞다, 이 자리가 급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선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부가적인 외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매매했었던 종목들을 꾸준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5월달 제가 여기 은둔 고수님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그 합류하게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오늘은 뭐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랑 오늘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이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제가 소통을 해본 적이 사실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오전에 땅 켜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거 종목 몇 개 선정해드리고 이제 거기서 수익 나오면 그냥 뭐 수익 보고 아니면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랑 다행히도 이제 손절 나온 건 없어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같이 이렇게 좀 컨택도 좀 하고 오늘 또 은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예, 공지사항도 전달 드릴 겸 해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방송 좀 들어와 달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린 지 거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뭐 단기 종목들은 어떤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간하게 이제 얼핏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같이 들어가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몇 분씩 수익 나는 거 보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큼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안 그런가요? 좀 그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카톡방에 1번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항상 방송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열님, 매일 장 시작 전부터 오늘처럼 매일 방송해 주시나요? 아니요, 오늘처럼 매일 방송은 이제, 앞으로는 장전 방송이, 이제 장 초반? 앞으로는 이제 장 무료 방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된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 보신 분들도 직접 인증도 해주시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막 어디 이렇게 저 리딩방이라고 하는 데를 많이 안 다녀봤어요. 저는 이제 그냥 혼자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막 1번 눌러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다 이제 보통 다 알바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호응을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예, 그거랑 반대로 또 더 좋은 방송 콘텐츠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은고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할 수 있게 되는 자리를 은고님이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다들 바쁜 금요일인데 좀 한번 모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거의 이제 단기 매매 위주의 방송을 하잖아요.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뭐 리딩을 한다. 뭐 카톡으로 뭐 매수가 얼마 주고 매도가 얼마 주고 저는 사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기 매매라는 이 단타가 사실은 뭐 막 그렇게 손이 빨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으로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저는 크게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다른 쪽으로 은고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뭐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좀 뭐 어렵게 저 강의 같은 것도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어떠신가요? 제가 단기 매매 같은 거 그동안 방송이라든지 뭐 종목 찍어드리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좀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강의 같은 것들 한번 해보시면 하면 뭐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1번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네, 기열님. 실전 매매 기법 같은 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뭐 많이는 아닌데 제가 지금 장중 방송을 제가 지금 몇 번 했죠? 꽤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랑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송할 때 저도 수익이 꽤 잘 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걸 다 올려드렸어요. 제가 직접 매매하고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네,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거의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고님께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따로 공지를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였던 게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매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말이나 언제 뭐 공지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단기 매매 한 12년, 13년 정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장 어려웠던 때가 사실은 마냥 손실만 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실 네, 기열님 그러세요. 네, 그러면 한번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때가 손실만 날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손실만 날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죽고 싶고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수익이 났다가 다 까먹을 때 이때는 진짜 너무 뭐 이게 어렵더라고요. 마냥 손실만 날 때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가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냥 깡통 한 몇 번씩 5번 6번씩 차고 그랬는데 가장 어려웠던 때가 결국에는 이제 수익이 났다가 까먹을 때 결국에는 이제 또 깡통을 차는 건 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만의 확고한 기법이라든지 원칙 같은 거 이거는 분명히 제가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하셔야 돼요. 이 잘하는 매매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은 매매 기법을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초가 매매입니다. 그죠? 시초가 매매 해가지고 제가 손실 난 거 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적어도 방송하는 동안만큼은. 오히려 수익이 크게 나면 크게 났지 시초가 매매에서 손실 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숨기는 것도 없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물론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겠죠. 제가 5월 달부터 그러니까 5월이 5월 1일 쉬었고 5월 2일부터 이번 달이 매매 시작이었죠. 그래서
뭐 4월 달도 마찬가지고 5월 2일부터 제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다 까면서 제가 어디에서 샀고 어디에서 팔았고 이제 뭐 수익을 받건 손실을 받건 이런 것들 다 까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정말 다 일일이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 강의 한번 그 공지를 한번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매매가 뭐냐? 시초가 매매냐? 아니면 뭐 장중 매매냐? 아니면 뭐 종가 베팅이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시초가 매매랑 종가 베팅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중 매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장중 매매 해봤자 뭐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하는데 시초가 매매나 종가 베팅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한 달에 월 1,000만 원씩은 벌 수 있다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적이긴 한데 이것도 저한테 강의 듣는다고 해서 제 12년, 13년 그 노하우나 내공을 다 여러분들이 습득을 못 하실 거니까 결국엔 여러분들도 이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혼자 결국은 경험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매매가 시초가 매매랑 종가 베팅 매매다. 특히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직장인 분들한테 종가 베팅이 좀 베스트 매매죠. 시초가 매매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종가 베팅이 사실 뭐 3시 정도부터 종목만 잘 잡아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하는 것들 바로바로 팔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시초가 매매랑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방송하고 나서 뭐 바로 공지를 해주실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은고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은 뭐 언제쯤 공지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이렇게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 제가 수익 봤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잠시만요. 아무튼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 그 유튜브 시뻘건 맛인가 그 유튜브 저희가 매일매일 공지로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 날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이제 은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목들을 좀 이제 선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음 날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도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공지사항은 일단은 가장 크게 눌림신공 단기매매 강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일단은 뭐 사실 뭐 가장 크게 볼 게 시초가 매매 그리고 장중 매매 종가 베팅 이거는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안에 이제 각종 이론 같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무조건 시초가 매매라고 해서 전날 뭐 잘 올라왔던 거 갭 뜨면은 뭐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내용들 배워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꿈꾸는 게 전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업이라는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은고님께서 사실은 제가 뭐 강의를 할 만한 주제도 안 되긴 하는데 은고님께서 한번 방송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도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매매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도움도 좀 드리고 하니까 저도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운영진 스태프분들께서 어떻게 공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뭐 이제 뭐 6월부터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한번 잘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매매에서만큼은 저도 뭐 충분히 이미 뭐 여러분들한테 나름의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좌도 까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어떤 거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짧게 한 10분, 10분, 20분 정도의 질의응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은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저 혼자 떠들면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늘 할 것도 없는데 밤에 영화를 하나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분노의 질주 다들 보셨나요, 여러분들? 분노의 질주. 제가 분노의 질주 굉장히 팬인데 네, 풀소유님 종가 베팅 했는데 시위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운데 배우면 자신이 생길까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정형화된 답변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대한 그거를 피하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걸로 사실은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구독이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그냐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항상 감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주식을 하시더라도 시드가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매매한다라고 하면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그 100만 원 이상으로 시드가 커지지를 못해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그래서 이제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베팅 뭐 이렇게 있지만은 이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시초가 매매 뭐 몇 개, 뭐 장중 매매 몇 개, 뭐 종가 베팅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세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법 흔들릴 때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하시는데 사실 신법이라는 게 이 심리가 굉장히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장중 매매할 때 사실은 신법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렸었던 게 시초가 매매하고 종가 베팅이죠. 시초가 매매나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사실 신법이 거의 흔들릴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가 매매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이제 장 시작 빵 하고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시초가잖아요. 시초가 부분이잖아요. 그죠? 9시에서 대략 한 11시 정도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저는 사실 주식 시간이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 한 6시간 반 정도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이제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제 주식 인생은 이 시초가 매매에 몰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초가 매매 저는 배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죠, 루나님. 지금 종가 베팅에서 거의 수익으로 대부분 가는 편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정말 유용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종가 베팅도 종가 베팅인데 이 시초가 매매랑 종가 베팅이랑 여러분들 이어지는 매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날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 베팅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초가 매매, 다음날 시초가 매매가 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요거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시초가 매매랑 종가 베팅은 결국에는 연결되는 매매거든요. 처음 주식 시작해서 시드로 처음 제가 이거는 처음에 제가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정확하게 5,700만 원인가 그랬어요. 네. 그 아버지 돈을 받아가지고 처음 했는데 그거 뭐 어쨌겠습니까? 당연히 다 까먹었죠.
시초가 매매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계속 해봐. 사실 이 매도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이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매도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장중 매매고 뭐고, 제가 방송을 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본에 신중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정말 신고가 매매 아닌 이상 이제 시초가 매매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정고점의 매물대라는 게 존재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매물대들에 의거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갈 줄 모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막 이제 호가창 보고 매매하는 스캘퍼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호가창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추이 정도만 보는 편이지, 호가창에 물량이 뭐 몇만 주가 걸렸으니까 거기까지 뭐 세력이 다시 매집하고 얼마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뭐 얼마만큼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괜찮으실 겁니다. 매매하면서 미수도 쓰시나요? 아, 미수는 안 씁니다. 미수를 쓸 만큼의 이제 저게 필요 없어가지고. 사실은 종목에 따라서 시간에 확 빼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시간 외에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치면 안 돼요. 일단은 시간 외에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확 빼버리는 게 있다면 거의 한 10중 8구는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뭐 사실 매수했는데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저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음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시간 외에 그냥 바로 손절을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대응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뭐 어떤 종목을 매매했었더라? 잠시만요. 최근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 외가 아니라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 있네. 자,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이 있었죠.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화전기가, 제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화전기라는 종목이 이게 4월 27일이거든요. 4월 27일. 4월 27일에 제가 여기 종가 베팅을 들어갔어요. 종가 베팅을 들어갔는데 시간 외에 하한가가 갔단 말이에요. 시간 외에 하한가가 갔는데 제가 이거를 손절을 안 쳤습니다. 손절을 안 쳤고, 다음날 장 시작할 때 그냥 추가 매수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고 결국에는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종가 베팅 했던 종목이 뭐 시간 외에 빠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빠지는 게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운도 좋긴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그냥 수익 실현을 해버렸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 외에서 매수하고 나서 빠지는 것들은 뭐 크게 없어가지고 뭐 딱히 보여드릴 만한 예시가 없네요. 네. 백광산업 아닙니다. 이화전기였습니다. 이화전기. 예. 한 종목에 시드 몇 프로 정도까지 들어가시나요? 저는 한 종목에 30% 이상을 안 넘습니다. 한 종목에 30%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시드 관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비중 조절이 되는 비중 조절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많이 들어간 종목, 내가 배팅을 많이 한 종목은 빠지고, 배팅 적게 한 종목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매매 비중을 항상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이랑 뭐 예를 들어서 손절이 나는 종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손익비를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한 종목에 대한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봤을 때 제가 제 기준에서는 한 종목에 30% 이상 들어가면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손익비가 안 맞구나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 종목 들어갈 때 30% 이상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30%에서 뭐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그 30%뭐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매매하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천만 원을 뭐 1천만 원으로 세 번 나눠서 진입을 할 거냐, 아니면 3천만 원 한 방에 들어갈 거냐, 그거는 또 현재 그 종목에, 내가 보고 있는 그 종목의 위치, 내가 매수 자리를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봤는데 이게 어느 자리에 있다, 그럼 1천만 원만 매수해야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으니까 3천만 원 매수 다 때려야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그 정형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한테 말씀드리는 그 기법이라기보다는 원칙이죠. 그런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한 달에 거래일이 약 20거래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20거래일인데 이렇게 계좌를 한번 까보면 수익이 나는 날은 많은데 결국엔 계좌가 손실이야. 그게 뭔 말이냐면, 수익이 날 때는 쥐꼬리만큼 나고 손절이 날 때는 엄청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손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에 5거래일이면 4거래일 벌었다가 마지막 날 5거래일 날 다 까먹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비중 조절을 하고 원칙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바로잡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크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서 이제 결국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요 부분은 질문을 잘 해주셨네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한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거는 좀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런 걸 정리하고 근데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셔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아질 것 같아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전에도 한번 다 갈아엎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신 거 아닌가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겪는 거라서, 결국에는 지금 싹 다 정리하더라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정리를 해라 마라,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영역이 아니라서. 공개 현금 봤는데 하루 손실이 그 9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났었죠. 운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거래 대금을 조금 줄이는 편입니다. 이거를 캡처해놨던 걸로 한번 봐야겠다. 보면 아마 거래 대금이, 이거 낙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보면 참 희한해요. 이거 낙서 잘 되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보시면 하루에 한 1억 5천, 2억까지 이렇게 나오는 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많이 사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많이 사는 날 손실이 많이 나오죠. 반대로 제가 이거 800만 원 수익 났던 게, 결국에는 이거 매수를 이전 달에 4천만 원 하고 뭐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 4천만 원밖에 안 샀는데 7%, 8% 정도 수익 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저는 사실 멘탈 회복 같은 게 사실은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한번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매매 그 비중을 확 줄여버립니다. 매매 비중도 줄이고 거래 대금도 줄여요. 거래 대금 줄이면 또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수익 쌓아가지고 손실 본 거고 다 복구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다시 원래 매수 대금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근데 금방 복구한 건 아니죠, 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5월 달에. 네, 뭐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50분까지 한 3분 남았는데 이렇게 뭐 그냥 마무리할까요, 지금? 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 가장 크게 말씀드릴 게 이 단기 매매 강의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말 특별한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안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 특별한 거 전혀 없어요. 정말 본인의 원칙과 기준에 의한 매매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파동 이론을 좀 네, 생각을 많이 하고요. 파동 그리고 뭐 종목의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리고 지지와 저항. 저는 이것 정도만 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호가창이거든요. 호가창은 사실 그냥 제 기준이에요. 호가창은 사실 정말 스캘핑 치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호가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걸려있는 물량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걸어놨던 거를 빼거나 다시 시장가로 투입한다거나 하는 거는 전혀 이제 모르는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저 위에까지 갈 것 같이 호가창 세팅을 다 해놓고 시장가로 누가 때려버리면 그 호가창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가창은 저는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종목의 파동과 그리고 이 종목의 추세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좀 기본에 제가 좀 저거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기본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이 결국에는 이게 매도로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뭐 별로 안 오신 것 같더니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들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저 빨리 여의도로 분노의질주 보러 오세요. 강의 시작 전에 한 번도 오전 강의 매매 없는 거요.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게 정말 마음이 되더라고요. 네, 같이 아무래도 동참해서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뭐 이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메리트를 느끼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저 운영진 분들이랑 저 은고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한번 그 직접 문의해 보셔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네 이렇게 공지사항 전달 드릴 거 전달 드렸고 빠른 시일 안에 저 운영진 분들께서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때 네. 아무래도 이번이 사실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의할 만한 짬이 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 강의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는 강의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만큼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라서 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아마 노력을 하겠죠. 네. 아이고, 네, 많이 벌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다들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나 언제 그 공지 나가면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시는 저 은고님하고 저 운영진 분들께 또 감사하다고 또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또 정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합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나 언제 뭐 다음 주 중 뭐 언제 아무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